안녕하세요. 첫 번째 남자 다음에 나올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노력 많이 했으니 구독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돼. 토끼야. 도망쳐. 정수키에 찢어지는 비명이 차가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커다란 트럭이 무서운 속도로 마서린을 향해 달려들던 찰나였습니다. 오장미는 본능적으로 몸을 던져 마서린을 밀쳐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을 굴렀고 매연 냄새를 풍기며 트럭은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정수키는 흙먼지 속에서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의 충격이 정수키의 머릿속에 잠들어 있던 어두운 기억을 거칠게 깨웠습니다. 머리. 아빠 머리. 나쁜 아줌마가. 무거운 거로. 정수키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며 괴로운 듯 몸을 웅크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오장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정수키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오장미는 제 몸보다 엄마의 상태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마서린 역시 충격으로 멍하니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반푼이 엄마가 자신을 위해 울부짖는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여기 있어. 진정해. 오장미가 정수키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정수키는 오장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히스테릭하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왔습니다. 산. 검은 구멍. 그리고 회 냄새. 오장미는 그 순간 마서린이 건넸던 도청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채화영과 이강혁이 비밀리에 나눴던 대화 속에 등장한 그 물건이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말하는 거. 혹시 아빠를 다치게 한 그 도구 말하는 거야? 오장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정수키가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키의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아주 선명한 이미지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과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마서린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채화영이 저지른 악행이 자신의 친엄마와 길러준 아빠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정수키는 진정제를 맞고 잠이 들었습니다. 강백호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응급실로 달려왔습니다. 오장미의 다친 무릎을 본 강백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오장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장미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 트럭 번호는 봤어요? 오장미는 고개를 저으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범인은 치밀했습니다. 번호판을 가린 채 오로지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오장미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채화영을 향한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백호씨, 우리 지금 당장 태안으로 가야 해요. 엄마 기억 속에 답이 있어요. 강백호는 오장미의 결연한 태도에 망설임 없이 차 키를 챙겼습니다. 두 사람은 잠든 정수키를 마서린에게 부탁하고 어둠이 깔린 도로를 달렸습니다. 마서린은 침대에 누운 정수키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태안령 서면의 한 산자락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 깊었습니다. 서늘한 산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오장미는 정수키가 횡설수설하며 그려주었던 약도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의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과 대조해본 결과 가장 유력한 장소였습니다. 강백호는 전등을 비추며 우거진 풀숲을 헤치고 나갔습니다. 여기 땅이 좀 이상해요. 최근에 누군가 파헤친 흔적이 있어요. 강백호가 가리킨 곳은 커다란 소나무 아래였습니다. 낙엽이 부자연스럽게 덮여있고 흙이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작은 삽을 들고 정신없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으로 검은 흙이 박히고 손등이 나뭇가지에 긁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팠을까? 삽 끝에 딱딱하고 묵직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오장미는 숨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비닐에 꽁꽁 쌓인 길쭉한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백호가 장갑을 낀 손으로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비닐을 벗기자 짙은 녹이 슬고 핏자국이 말라붙은 커다란 스패너가 나타났습니다. 찾았어. 이거였어. 우리 아빠를 그렇게 만든 게. 오장미는 차가운 금속 덩어리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오복길이 마지막 순간까지 장미에게 전하려 했던 진실이 이 차가운 도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강백호는 오장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채화영이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채화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으로부터 오장미를 처리했다는 보고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위스키를 연달아 들이키며 애써 불안감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창밖에서 들리는 바람소리조차 누군가의 비명처럼 들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연락이 없어? 설마 실패한 건 아니겠지? 채화영이 휴대폰을 집어들려는 순간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강혁이 땀에 젖은 얼굴로 들어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고 몸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장미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누군가 태안산소 자리를 뒤진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채화영의 손에 들려있던 술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이강혁의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물건을 다시 가져오란 말이야.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오장미와 강백호는 스패너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기 위해 경찰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오장미는 창밖을 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채화영이 가진 화려한 권력과 돈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드림호텔 로비는 이른 시간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강준호는 총괄 본부장 취임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완벽한 메이크업을 하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자태 뒤에는 서슬퍼런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호텔 정문으로 오장미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옷차림도 아니었고 안경을 쓴 평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서웠습니다. 채화영은 오장미를 발견하고 비웃음을 흘리며 다가갔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거지처럼 구걸이라도 하러 왔니? 채화영의 독설에도 오장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채화영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태안의 산 공기가 참 차갑더라고요. 당신이 묻어둔 보물을 제가 찾았거든요. 채화영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커지며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오장미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채화영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흑투성이가 된 스패너의 사진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준 눈물만큼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 테니까. 오장미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뒤돌아 호텔을 나갔습니다. 로비 한복판에서 얼어붙은 채화영을 향해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린 견고한 성에 커다란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준호가 다가와 채화영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그의 목 뒤에 새겨진 타투가 채화영의 눈앞에서 번뜩였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이라고 믿는 강준호와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오장미. 채화영은 뒤섞인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우아함을 잃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부메랑은 이미 던져졌고 이제 채화영의 심장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MBC 11 드라마 첫 번째 남자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